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곳에 초청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네요. 와보니까 인형들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인원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이. 그래서 발표 진행할 텐데 하다가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저를 끊고 질문해 주셔도 저는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 제목은 Learning to Rank Question Answer Pairs Using Hierarchical Recurrent Encoder with Latent Topic Clustering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고요. 이건 사실 저희 논문 제목인데 저희는 QA 시스템에서 랭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그걸 논문화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연구한 알고리즘이 꼭 QA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 가능한 곳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적용한 사례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연구는 이건 저고요. 그다음에 신중보 학생이랑 교수님 메인으로 세 분이 진행하셨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있고요. 박사과정 있기 전에는 저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리서치 센터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2015년쯤에 이제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 제 주변 모든 사람이 저 이상하게 봤어요.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고부터. 근데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대한 그렇게 열망이 없었는데 회사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공부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기회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회사 가서 일하고 싶어요. 예, 못하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저희가 한 연구 인트로덕션이랑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연구를 왜 했는지 모티베이션이랑 저희 컨트리뷰션을 앱스트랙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 방법론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랑 그다음에 포텐셜 어플리케이션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내용을 저희가 포텐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먼저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 위키피디아의 정의인데요.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학문이 연계되어 있고요. 어쨌든 캔디데이트 그 후보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그건 서치 엔진이 담당해줘야 되니까 IR 학문 분야가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NLP 분야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동작을 해야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automatically answer 퀘스천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줘야 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에 대해서 아마 메이저 디렉션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견해지만 한 부분은 머신 리딩 QA 스타일이 있고 한 부분은 IR 베이스드 QA가 있을 텐데요. 저는 후자 연구를 진행했는데 앞에 머신 리딩 Q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패시지가 있고 패시지를 관해서 퀘스천이 on what did Tesla bring for the loss of initial money 하면은 관련된 답을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보시면 답이 이거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팝하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송신기를 만들어서 모든 돈이 어디로 갔냐는 질문 테슬라는 1901년 자신이 초래한 패닉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라고 하니까 질문이 테슬라는 초기 돈의 손실을 뭐라고 비난했는가 했을 때 그 1901년 공황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로스했다라고 앞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 리딩 타입의 연구는 이런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있고 지문에 관련된 질문이 있고 지문에 대한 답은 지문 안에 꼭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정답이 꼭 될 텐데 그걸 찾아내는 연구가 이제 머신 리딩 연구의 주요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 세제 스쿼드랑 MS 마코 두 개가 있을 텐데 요즘에 스쿼드가 이제 2.0으로 진화하면서 지문에 답이 없어서 정답이 없다라는 것도 인퍼런스 해야 되는 태스크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이제는 팬시하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가장 핫했던 모델은 알렛이라고 게이티드 셀프 매칭 네트워크 ACL 17년에 나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마코 데이터셋을 출시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정말 간략하게만 보면은
퀘스천이 있고 패시지가 있을 텐데 그 패시지랑 퀘스천을 RNN을 이용해서 각각 다 인코딩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인코딩 된 거를 서로 정보를 혼합시키기 위해서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 패시지 부분을 한 번 더 인코딩 합니다. 인코딩하는 방법은 이 패시지에 워드 1번부터 워드 n번까지 여러 개의 워드가 들어있을 텐데 이 워드들 첫 번째 워드를 볼 때 이 퀘스천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고려해서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이 첫 번째 워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까를 계산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걸어서 그거를 어텐션 메커니즘 하나하나 다 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건 다음에 각각 걸린 정보를 다시 한번 RNN, LSTM이나 GRE로 인코딩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퀘스천이랑 자기 패시지의 관계를 봤다면 여기서는 패시지랑 패시지 한 번을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본충하면서 한 번 더 문장을 이해하는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코딩을 다 하고 나면은 패시지 1번 워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워드까지 각각의 인코딩된 벡터를 저희가 갖게 될 텐데요. 거기서 포인트 네트워크라는 다른 연구 결과를 채용해서 그걸 가져다가 1번부터 n번까지 토큰 중에 정답의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디다를 찾아내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답이 1901년이라고 하면은 시작점은 여기가 될 거고 끝점도 동일하겠죠? 영어에서는 약간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일 텐데 이 인덱스를 찾아내는 모델을 제안을 해서 좋은 성능을 거뒀고 사실 이 연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셀프 매칭 메커니즘, 셀프 매칭 레이어가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 이게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텐션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머신 리딩을 이렇게 금방 넘어가고 IR 베이스드 QA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IR 베이스드 QA는 혹시 이 도식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신숙 한번 봐봤다 나는 이 도식도를 있으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올드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깊이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고요. IBM 왓슨의 아키텍처입니다. 왓슨은 IBM이 거의 한 10년 정도의 버젯을 투자해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QA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했던 연구고요. 그래서 미국의 제퍼디 쇼에서 사실 사람도 이기고 했죠. 그 로봇이 출전해서. 네. 그래서 왓슨의 시스템을 해보면은 위에 있는 빨간색은 제가 이 시스템이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 앱스트랙화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사용자가 이것도 똑같이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퀘스천 언더스탠딩 파트에서 질문의 의도가 뭐고 앤서 타입은 어떤 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 분류해내는 거겠죠. 저희 이제 학문의 말로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해내는 퀘스천 앤서 언더스탠딩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났으면은 뒤에 이제 IR 모듈이 붙어야 되잖아요. 아까 QA의 정의에서도 IR 모듈이 항상 있다고 했으니까. IR 모듈이 이 언더스탠딩 된 퀘스천 그 쿼리에 대해서 IR을 이제 타고 관련된 정답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 왓슨은 루신 기반 엔진도 썼고요. 인들이라고 패시지 기반 서치 인덱스 엔진도 썼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몽땅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자료 보통 패시지나 다큐먼트나 패러그래프 단위가 되겠죠. 거기서 앤서 익스트랙션을 해서 여기서 찾는 앤서 타입에 관한 앤서들을 이제 후보군을 막 만듭니다. 그 다음에 랭킹을 해서 그 후보군 중에 진짜 정답이 뭘까를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식도에는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찾아낸 정답이 정말 정답인가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블록도 여기 있습니다. 가장 쉬운 생각으로는 베리피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택한 방법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이제 인서트한 다음에 그럼 풀 센턴스가 되잖아요. 찾는 답이 들어있는 그 풀 센턴스를 다시 서치 엔진에 보내가지고 그 풀 센턴스가 검색이 되고 컴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상태로 검색이 되면 존재하는 널리지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아진 답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추럴 랭귀지 형태로 앤서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싶었고요. 이게 너무 팬시하고 멋있어 보여서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학교 올 때도 이걸 해야지 하고 왔는데 사실 학교 와서 보니까 이 학문을 연구를 하려면은 여기 1번부터 여기 5번까지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 그런 파트너들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연구를 다 붙잡고 있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교수님도 제가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얼른 태세 전환을 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랭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랭킹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랭킹에 대해서 이제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What is best company in Korea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후보군이 있겠죠. 여기 앤서에 해당하는 후보군 회사들이 쭈루룩 IR 그 모듈 서치 엔진에 올려줄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썼고 이 중에서 뭐 틀린 답도 있겠죠. 이런 딥마인드 같은 건 사실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건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정답에 가까운가를 스코어에서 랭킹해서 정답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보였지만 저는 텍스트로 진행했습니다. 텍스트의 이그젬플을 보면 이건 제가 사용한 두 가지 종류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삼성 QA 데이터셋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갤럭시 S4 미니에서 타이머 어떻게 맞춰? 라는 질문 사용자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패스지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보고 연구를 했고요. 지금 여기선 정답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틀린 답도 여러 개 있겠죠. 저는 10개 중에 틀린 답이 9개고 정답이 하나 있을 때 그 정답 하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연구를 한 겁니다. 네, 이건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 연구의 간략한 오버뷰를 말씀드렸고 관련 연구를 좀 살펴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어쨌든 연구가 퀘스천이랑 앤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퀘스천이랑 앤서 텍스트를 받고 그 두 개 페어가 코렉트한지 인코렉트한지를 이제 판단해내는 데는 어찌 보면 클래시파이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연구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로는 가장 간단한 연구로는 퀘스천과 앤서를 인디펜던트하게 각각 RNN에 태워서 인코딩합니다. 이게 사실 CNN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연구에서는 RNN에 태워서 얘를 인코딩을 하고 얘를 인코딩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정보가 다 압축된 그런 최종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겠죠. 그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의 시뮬러리티를 비교해서 이게 레이블이 true일 경우는 얘를 1로 보내고 레이블이 이제 0일 경우는 얘를 0으로 보내는 오브젝티브를 설정해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되게 심플한 모델인데 동작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컴피티션이 있을 때도 사실은 가장 막강한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델이고요. 아마 이 모델의 포인트는 이 두 개 RNN을 타입대해서 두 개 RNN의 그 웨이트가 묶여가지고 사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쉬운 모델이지만 그 두 개를 묶지 않으면은 성능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련 연구 제가 4개를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연구는 작년 아이클리어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연구자들이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모델에서는 똑같이 퀘스천이 있고 앤서가 있는 이런 구도는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따로 퀘스천의 앤서 부분을 RNN 같은 걸 통해서 인코딩 하지 않았고 워드 인베딩 그냥 사용해서 퀘스천 토큰에 대한 인베딩 값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여기서 퀘스천 토큰에 대한 인베딩 값이 있고 앤서에 대한 인베딩 값이 있으면은 여기서 각 앤서 토큰 뭐 첫 번째부터 마지막 워드에 대해서 그 워드가 여기 퀘스천에 있는 워드에 어떤 정보를 많이 반영해야 모델이 좋아지는지를 어텐션으로 구해가지고 이 퀘스천에 있는 워드 인베딩 값을 웨이티드 썸한 값이 웨치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각 앤서 토큰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한 히든 토큰이 계속 있게 되고요. 이 두 개를 엮은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보내서 요 두 개의 시밀러리티도 이 연구에서는 구했거든요. 시밀러리티를 간단한 방법으로 구했는데 구한 결과가 T1이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이 T1부터 TA까지의 이 정보를 CNN으로 한 번 더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해서 좋은 성능을 거두었습니다. 네, 다음 연구는 작년 이즈카이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건 퀘스천에 앤서가 있으면은 얘는 먼저 퀘스천 파트랑 앤서 파트를 인디펜던트하게 RNN을 써서 인코딩을 했고요. 여기서는 바이디렉셔널 RNN을 써서 좀 더 인코딩에 힘을 많이 줬고요. 인코딩 한 다음에 얘는 인코딩한 정보가 이렇게 있다면 서로 보면서 어텐션을 건 거예요. 아까 연구에서는 그 앤서가 퀘스천만 보고 퀘스천의 히든 스테이트만 웨이티드 썸에서 걸었다면은 얘는 퀘스천이 앤서를 보고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다 자신에게 더해주고 또 반대편으로 앤서도 퀘스천을 보고 퀘스천 웨이티드 썸에서 자기 매 스텝에 더해주고 사실 얘는 그러니까 서로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구조를 연구자가 생각해내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얘가 얘를 보고 더했으니까
그 더한 걸 좀 더 압축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바이디렉션 RNN을 태워가지고 한 번 더 애그리게이션을 했고요. 포워드랑 백워드가 있을 테니까 포워드랑 백워드의 그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 두 개를 올려보내고 여기서도 올려보내가지고 여기서 소프트맥스에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관련 연구인데요. 이건 가장 최근 연구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지금 계속 퀘스천 앤서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거를 그런 그 대화 모델에 적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대화 모델이 사실 말을 주고받잖아요. 어터런스가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주고받을 텐데 이 주고받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대화가 주고받았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답이 뭔가 이거 찾게 되면 이거 또한 QA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 연구자 관찰해보니 그러니까 어터런스가 쭉 있고 마지막 대답이 뭘까를 예측할 때 보니까 마지막 대답이 나오기 바로 전에 있던 그 어터런스가 키 센턴스다라는 인투이션을 이 연구자가 데이터 관찰을 통해서 얻었어요.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할 수 있겠죠. 저희가 대화하다가 다음 대화가 뭐야를 생각해 볼 때는 앞에 모든 어터런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대화가 나오기 바로 전 어터런스가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여기서 뭘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원래 퀘스천이랑 앤서 부분에 한 번 더 복사해서 넣어주는 게 이 논문의 키포인트였고요. 그게 맨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한 번씩 복사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알렛에서 사용한 셀프 매칭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코딩을 하고 그래서 그걸 올려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연구들이고요.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존에 많은 연구도 있지만 사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쇼텍스트에 포커스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앞에 4개 말씀드린 관련 연구 중에 그 처음부터 3개는 쇼텍스트를 타겟한 연구여서 그 위키QA나 아니면 SNLI나 이렇게 되게 짧은 문장들을 타겟한 연구였고요. 맨 마지막 연구는 이제 콜링에 나온 건데 그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이번 달에 개최될 콜링에 나올 예정인 논문인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긴 텍스트를 타겟팅하긴 했지만 그 어터런스 스타일의 퀘스천만 타겟팅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넥스트 어터런스 바로 전에 있는 키 센턴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를 주장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동기부여는 그 쇼 텍스트를 벗어나서 긴 센턴스의 QA 문제를 푸는 연구를 누군가는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진행했고요. 사실은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니즈가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런 QA 문제가 결국에 QA 페어를 주고 이게 맞는 페어야 틀린 페어야를 모델을 보고 판단해라고 시키는 건데 똑같은 일을 저희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저희 사람에게 뭐 1000개의 QA 페어가 있고 맞는 페어, 틀린 페어가 있고 학습을 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학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잖아요. 이 QA 페어 문제는 내가 계속 1000개를 보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에는 뭐 뮤직에 관한 주제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매스매틱스에 관한 주제가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스포츠에 관한 주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사실은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한 3개 정도 카테고리 주제를 갖고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 같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면.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그런 클러스터링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더 쉽게 풀리잖아요. 이건 수학 문제야 라고 보고 나서 근데 한번 보자 라고 보면은 좀 더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헤이버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 모델에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컨트리뷰션을 말씀드리면은, 하이라키컬 리커런트 듀오 엔코더를 이제 제안해가지고, 그 긴 센턴스는 싱글 RNN으로 인코딩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길이가 길어지면 RNN이 앞에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텐션을 아무리 건다 해도, 이 스텝이 뭐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어텐션이 커버리지가 넘어서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 연구도, 이번에도 나클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커버하려면은 길이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이라키컬 구조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람들이 클러스터링하는 그 비헤이버를 흉내내고 싶어서 그런 걸 흉내낼 수 있는 레이턴트 토픽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이제 제안을 해서 2개를 섞어서 저희가 좋은 성능을 거뒀습니다. 네.
그게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저희 논문의 컨트리뷰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막 쭉 따라왔는데 뭐 질문 있거나 요청사항 있거나 없으세요? 아, 네. 네. 스테이트 오브 더 성능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뭔지. 아, 벤치마크 데이터셋이요? 여기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그 롱 센턴스로 본다면 우분투 다이얼로그 코퍼스가 될 것 같아요. 우분투 다이얼로그 코퍼스 혹시 익숙하세요? 아, 그거는 저희가 우분투 뒤에서 사실 설명드릴 텐데 먼저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우분투 다이얼로그 코퍼스는 저희가 우분투를 쓰다가 리눅스 쓰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럼이 있어요. 포럼에 가서 질문을 하면은 질문 그런 스타일이 채수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불특정 다수랑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신 그런 거 좋아하시는 성실하신 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제 궁금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챗이 막 오고 가다 보면 결국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된 로그가 이제 서버에 들어있겠죠. 근데 2015년에 한 연구자가 그 로그를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챗이니까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주고받은 대화로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정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보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그 어터너티를 맞추는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한 연구자가. 근데 그게 맞추는 거는 어찌 보면 객관식일 수 있고요. 10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답이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9개가 틀린 거고, 하나가 정답인데, 그 정답 하나를 맞추는 건데, 얘가 사이즈가 밀리언 스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즘 저희가 다 뉴럴넷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뉴럴넷을 쓰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저블한 데이터는 그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여져서 다들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연구자가 이런 데이터, 유사한 똑같은 모양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릴리즈를 해줬거든요. 중국 연구자가 아까 요 콜링 페이퍼 제가 말씀드렸던 요 콜링 페이퍼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들어 있었는데 똑같은 구도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그거는 중국어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인이 아니면 사실은 쓰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냥 결과만 보고 에퀴시만 보면은 쓸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컴프레시브 어널리시스를 할 수 없는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그 두 개가 가장 그런 사이저블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여기서 저도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삼성 QA 데이터셋을. 근데 걔는 밀리언 스케일까지는 안 되고 10만 정도 스케일이라서 그것도 가용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시가수에 대해서 서로가 어텐션을 걸어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의 길이가 다르면은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둘의 길이가 다르면요? 타임 스텝이 다르다고 이게 하면 달라도 괜찮은 게 결국 어텐션 거는 게 제가 퀘스천을 보면 퀘스천이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퀘스천이고 앤서가 뭐 100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퀘스천 첫 번째 워드에 대해서 얘를 기분으로 해서 이 100개의 히든 스텝에 대해서 어텐션을 웨이티드 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개를 잘 어그리게이션에 어텐션을 걸어서 합쳐가지고 여기다 컨캐티네이트하고 또 이제 한 칸 이동해서 퀘스천의 두 번째 워드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럼 단어 그 첫 번째 텍스트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두 번째 텍스트의 랭스만큼의 어떤 네, 맞습니다. 그 웨이트가 나오게끔 하는 거군요. 네, 그걸 웨이티드 썸 해서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걸 네네. 반대쪽에 똑같이 해주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그 바이디렉셔널 GRU를 통과하면 어쨌든 인코딩을 할 거잖아요. 인코딩을 할 때 포워드 디렉션으로 보면은 라스트 히든이 있을 테니까 라스트 히든 하나랑 그다음 백워드 디렉션으로 해서 또 여기는 사실 백워드 디렉션을 보면 라스트잖아요. 꼭 네. 뒤에서 오니까.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라스트 히든 한 개씩 올려주고 여기서 또 한 개씩 올려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4개의 그런 히든 벡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시나요? 네, 그럼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이제부터 메소돌로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베이스라인 메소돌로지라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죠? 사실 이거 텍스트랑 퀘스천이 들어가고 둘 다 RNN으로 인코딩해서 시뮬러리티를 본 거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부터 두 개 메소드가 저희가 이제 제안한 메소드인데요. 첫 번째는 하이라키컬 구조를,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작년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연구라, 네, 그때는 하이라키컬 구조가 어찌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그 노벨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퍼퓰러해지고 많이 쓰셔가지고,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덜 했었는데, 네, 보면은 그 RNN이 두 개의 레벨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퀘스천 QA 제가 샘플 보여드린 거 보면 앤서가 엄청 길잖아요. 긴 거를 다 한 번에 인코딩하기 힘드니까 걔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단위는 그 패러그래프, 앤서가 패러그래프 타입이면은 센텐스별로 쪼개면은 여러 개의 센텐스를 저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 워드 레벨 RNN이라고 제가 명칭했는데, 요거 보시면은 각 센텐스를 RNN이 각각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밑에 RNN은 센텐스 길이만 담당하면 되니까 전체 길이를 담당하지 않고 조금만 담당해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청크 레벨 RNN은 밑에 RNN이 인코딩을 해서 각각 압축해 놓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상위 레벨에서 한 번 더 인코딩을 진행하니까 위에도 이제 랭스가 줄어들겠죠. 이게 두 개 스텝을 둬가지고 인코딩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얘가 더 위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더 쌓아가지고 더 줄여갈 수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쓴 데이터셋은 그 정도까지 니즈는 없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더 긴 데이터셋을 저희가 압축해서 뭐 랭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더 이제 차례차례 이런 방식으로 쌓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쌓을 때 요 밑에 레벨 RNN이 퀘스천 파트도 있고 앤서 파트도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웨이트를 묶어야 돼요. 위에 청크 레벨도 묶어야 되고,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트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묶지 않으면 성능이 진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묶는 거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희는 퀘스천을 어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내고 앤서도 보내가지고, 근데 두 개 보낸 게 같은 의미면 똑같은 곳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 모델은. 근데 그러려면은 얘를 최종적으로 해내는 애가 동일하면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따로 있으면은 따로따로 보내는데 결국 얘가 똑같아져야 돼를 학습해라고 시키는 거고요. 두 개를 묶어놓으면은 어쨌든 얘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가는 거겠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성능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LTC 메소드는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결국에 하이라키 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코딩한 한 벡터잖아요. 앤서가 다 최종적으로 압축된. 그 압축된 정보가 요거고요. 이거는 LTC 메소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놓은 건데, 요 정보가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LTC 메소드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가 여기 와 있다면 이 벡터가 특정 토픽에 속할 거라는 가정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픽이 몇 개인지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데이터셋마다 토픽 개수는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해주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5개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셋은 5개의 토픽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 이제 토픽 수를 뭐 4개도 해보고 6개도 해보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하면서 가장 잘 맞는 토픽을 저희가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요. 5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5개 토픽이 그 어그멘티드 메모리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 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코딩한 최종적 히든 스테이트가 이 토픽에 어느 토픽이랑 가장 유사한지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계산은 닷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가장 쉽게는. 닷 프로덕트를 5번을 해보면은 여기에 스칼라 값이 나올 거고, 요거를 소프트맥스 통해서 노멀라이즈 하면은 이제 확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인코딩한 이 정보가 어느 토픽에 얼라인 된다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어서 이 확률 값을 가지고 이 토픽 정보 각각의 그 벡터들을 웨이티드 썸해서 이걸 추가 정보로 활용하게 됩니다. MK요? 이 MK는 그냥 메모리를 나타내려고 제가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이 모델 상에서 잡아놓는 그런 매트릭스고요. 그 디멘저널리티랑 그 토픽 개수는 저희가 정한 거고, 토픽이 5고 디멘저널 저희가 128로 정한다고 하면은 128 by 5짜리 매트릭스를 저희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 공간에. 만들고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럼 E는 뭔가요? E요? 네네.
아, 요 2요? 네네. 아, 요 2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웨이티드 썸하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정보를 여기서 원래 저희 가지고 있던 하이라키컬 아래는 인코딩한 정보랑 컨캐티네이트 하거든요. 이 컨캐티네이트 하면은 원래 정보에 이 메모리 정보가 추가됐으니까 이게 추가된 정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노테이션입니다. 다른 질문은 네. 그 여기 스코어를 할 때 바이리니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VQA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다른 모달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각 디멘션마다 그 코릴레이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M으로 다른 차원으로 매핑을 해준 건데 여기는 애초에 같은 RNN을 쓰니까 네. 인코더가 같은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는데 굳이 바이리니어를 쓰는 게 바이리니어요? 그러니까 그 M이 중간에 네. 들어간 그 M 말고요. 그 스코어 계산할 때 네. 이제 U랑 그 E랑 계산할 때 중간에 그 큰 매트릭스 M을 곱해서 M이요? 네네. 쟤를 그러니까 인코더를 쉐어하면은 쟤를 네. 쓰는 의미가 있나요? 아, 그 M은 사실 그 두 개가 시밀러한 걸 보려고 그냥 둔 매트릭스고요. 걔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걔를 쓰지 않고 그냥 피드포워드에 태워가지고 계산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M이 결국 피드포워드 한 레이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를 쓰는 의미가 있네. 근데 걔를 쓰는 다퍼서트 의미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그 퀘스천에서 나오는 거랑 앤서에서 나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서 차원을 맞춰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 인코더가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LTC 모듈을 여기네, 여긴 이제 다르네요. 한쪽에만 붙일 수 네네네. 있거든요. 왜냐면 LTC 모듈은 결국에 NF이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인퍼런스 해내야 되는데 짧으면은 사실 해낼 게 별로 없어가지고 긴 쪽에만 붙이거든요. 그리고 퀘스천도 네. 하이라키컬 쓰셨는데 퀘스천이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인가요? 그거는 데이터셋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쓴 두 데이터셋 중에 우분투는 앞에가 길었어요. 그래서 그걸 퀘스천 앤서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한 거고, 네, 걔는 멀티 어터런스니까 걔는 앞에가 길어가지고 걔에다 하이라키컬을 이제 적용한 거고요. 보통 삼성 QA는 앤서가 기니까 그때는 뒤에다 건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셋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려서 우분투랑 삼성 QA 두 개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이거에 대한 예제를 보시면은 우분투는 이런 거예요. 여기 What will happen if I unmount the Ubuntu partition? 이게 하나의 어터런스고요. 이거에 대한 답이 It will unmount unless it is in use. 이거 또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진 또 대화가 있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뭔지를 맞히는 게 우분투 데이터 코퍼스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이제 정답인 거고 얘가 나오면은 틀린 거고 이런 게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린 false 레이블이 9개가 들어있고 정답이 하나 있을 때 저희 모델이 정답을 찾아내길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청크가 이 하나하나 어터런스를 청크로 잘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밑에 RNN이 이 하나하나 여기서는 3개겠죠. 3개를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압축하고 그 위로 올려보내주겠고 삼성 QA에서는 얘랑 좀 다르게 퀘스천이 짧고 앤서가 긴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크롤링을 했냐면은 일단 메이저 소스는 삼성 오피셜 웹사이트 미국에 있는 거기 가면은 뭐 QA나 FAQ나 How to use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이저 소스로 일단 크롤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크라우드 QA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는 저희 네이버 지식인처럼 사람들이 삼성 프로덕트 쓰다가 안 되는 거 막 올리면은 또 불특정 다수가 크라우드가 답을 달아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불특정 다수가 달아준 답 중에서 삼성 오피셜 에이전트도 거기다 답을 달았거든요. 뭐 어쨌든 자기네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서비스니까 답을 다는 삼성 오피셜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 크롤링에서 삼성 오피셜 에이전트가 단 답을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여기고 그걸 크롤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QA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저희 실험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스태틱 프로퍼티인데요. 보시면은 이 두 개는 우분투고 밑에는 삼성인데 우분투는 평균 그 에버리지 이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토큰 에버리지 여기 토큰 수가 162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싱글 RNN으로 162개를 인코딩하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어터런스별로 쪼개고 나면은 평균 8.43개의 어터런스가 존재했고 각 어터런스는 20.14개의 그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워드 레벨 RNN은 평균 20.14개만 담당하면 됐고 위에 상위 레벨 RNN은 평균 8.43개만 담당하면 돼서 그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시퀀스를. 그 다음에 삼성 QA 같은 경우 똑같이
앤서가 평균 173개였는데 이거를 얘는 패러그래프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센텐스로 쪼갰거든요. 이거 평균 6개의 센텐스가 존재했고 각 센텐스 안에는 평균 29개의 토큰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존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관련 연구 중 아이클리어에 나오고 이즈카에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랑 비교한 거고요. 밑에는 저희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HRD가 저희가 제안한 하이라키컬 구조고요. RD는 하이라키컬이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저희가 LTC도 제안했잖아요. 근데 LTC는 사실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도 붙일 수 있거든요. 얘는 여기에 디펜던트한 메소드는 아니고 클러스터링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토픽 정보를 더 쥐어 짜보자라는 의도로 만든 모듈이어서 여기 얘를 RD에도 붙일 수 있고 HRD에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RD에서 HRD로 오는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각각 모듈에 LTC를 붙였을 때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표를 잠시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후보가 10개인 거예요. 1인 10이니까 10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케이스고 이 앞에는 2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건 recall at 1이고 이건 recall at 2, at 5인데 이건 저희가 픽한 정답이 1등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픽한 정답이 2등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어떤 게 정답이야라고 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고 걔가 두 번째 높은 그 정답은 하나인데 정답을 저희가 두 번째로 랭크한 거죠. 얘는 저희가 정답을 5등 이내로 랭크한 거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더 쉬워지는 거고요. 이게 가장 메이저한 메저입니다. 그 정답을 딱 집어내는 거. 이거 우분투 데이터 2 케이스도 사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연구 결과는 이제 삼성 QA에 대해서 한 거고, 삼성 QA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존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앞에 거는 기존 연구자들이 한 걸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없어가지고 TF-IDF 매저만 하고 나머지 특정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줬어요. RD에서 HRD로 오면서 성능 향상이 있고 HT 붙였을 때도 각각의 성능 향상이 조금씩 존재했습니다. 네. 어렵다는 얘기가 하고요. 네. 삼성 QA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QA 데이터셋에 네, 비해서도 네.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좀 데이터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데이터 특성이 있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특성이 데이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가지고 그랬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TF-IDF만 봐도 그리고 얘는 아마 그 QA 페어가 퀘스천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앤서가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겹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TF-IDF가 앞에 거는 TF-IDF가 잘 동작을 안 하거든요. 거의 동작을 안 하는데 얘는 앞에 거는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다 보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구조고 얘는 QA다 보니까 페어다 보니까 훨씬 더 동작을 잘해서 성능이 높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 만드실 때 오피셜 에이전트 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실제 답을 달 때 유저들이 이렇게 답이 네. 있을 거고 오피셜 에이전트가 단 답이 있을 텐데 네.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델의 성능 평가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데이터 만들 때는 저희도 우분투처럼 만들어서요.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 하나만 저희가 샘플링을 했고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만 크롤링 한 거고 펄스 레이블은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우분투도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도 똑같이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네거티브 샘플링 할 때 우연하게 똑같은 문제에 관한 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추루루 잘못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낮아가지고 저희는 그걸 노이즈로 그냥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네.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신 건가요? 어터런스 단위? 아니요. 어터런스는 네. 그 우분투 데이터셋이 어터런스가 끊어진다는 태그를 담고 있어요. 이미 엔드 오브 어터런스나 네. 엔드 오브 턴이나 있어서 그 태그 기준으로 잘랐고 그다음 삼성 QA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크롤링 하다 보니까 이 뉴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라인을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뉴라인 기준이면 꼭 그게 한 문장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네,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센턴스가 뉴라인으로 태그가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개 스페이스 쳤거나 그런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룰 베이스로 제거하긴 했는데 네. 그런 뭐 노이즈가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반드시 센텐스 단위로 해야만 그게 어떤 이득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청크 사이즈로 나누면 그래도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보단 낫다든지 뭐 그런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포텐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페이크 뉴스 디텍션을 해봤는데 네. 그거는 페이크 디텍션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한 정의는 헤드라인과 바디가 컨시스턴트하지 않을 때 그걸 페이크 뉴스로 정의해서 풀었는데 네. 그 경우는 웹 다큐멘트를 전체 다 봐야 되니까 길잖아요. 네. 그 청크를 패러그래프로 봤거든요. 거기서는. 네. 그때도 동작을 잘 하는 거 보면 사실 그 청크 단위가 어떤 거로 잡냐도 사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더 저희가 생각하기 중요한 문제는 그 길이를 줄여주는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제가 LTC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네.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태스크가 퀘스천과 앤서를 페어링하는 태스크니까 사실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로스의 직접적인 포함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앤서에 대해서 어떤 토픽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고 토픽은 이미 개수로 정해서 네. 하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스코어가 뭐가 제일 높은지에 따라서 앤서를 어떤 토픽에 할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저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효과로 이어지는지가 잘 네, 네. 이해가 안 저희가 돼가지고. 이게 토픽 모델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토픽을 지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토픽에 대한 로스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네. 네, 이미 저희가 인코딩한 데이터가 있는데 인코딩한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어느 토픽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한 번 더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토픽 스코어가 로스까지 이어진다기보다는 네. 한 번 더 뽑아내서 결국 컨캐티네이트를 하잖아요. 네. 컨캐티네이트에서 두 개 정보가 합쳐진 거가 로스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히 토픽을 잘 가른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모델은 그냥 자연스럽게 토픽에 대한 인퍼런스를 엔드-투-엔드 단에서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토픽을 정확히 그 관련된 실험도 뒤에 있긴 있는데, 아, 네네. 네, 그걸, 네, 보시면,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레이턴 토픽이 어떻게 동작하냐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성능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간 거냐 저희도 궁금해서 실험을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한참 하다가 이게 레이턴 토픽 모듈이니까 특정 토픽을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토픽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꾀를 내다가 그 삼성 QA는 그라운드 추루스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용자가 질문을 남기기 전에 골랐어요. 나는 오피스 질문을 할 거야 라고 오피스 고르고 질문을 하고 모바일은 모바일 고르고 질문을 해서 카테고리를 그라운드 추루스 저희가 알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메타 정보를 크롤링 한 다음에 저희가 삼성 QA 테스트 셋을 그 메타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얘는 오피스 관련된 QA, 얘는 모바일 관련된 QA. 그럼 그 데이터는 모바일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지정했으니까. 그 데이터셋을 저희 LTC 모듈이 어떻게 가르나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된 모델이 있고, 이 데이터를 학습된 모듈에 흘려가지고, LTC 모듈이 저희가 여기서는, 토픽이 4개였는데, 4개 중에 어느 거에 아그맥스로 할당 하나를 본 거거든요. 사실 고루고루 할당할 텐데, 조금씩 할당할 텐데, 그렇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그맥스 저희가 취해가지고 가장 많이 할당하는 토픽이 뭘까를 봐가지고 그걸 표현한 모양이 이건데요. 보면은 이런 오피스 사실 이걸 보고 이제 특징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모바일 도메인에서는 레이턴트 클러스터 2는 거의 모바일에만 존재했거든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LTC 토픽 2랑 4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 LTC 토픽이 LTC 1으로 분류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2로 분류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여가지고 계속 봤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나 보다가 이게 사실 저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대표 문장을 몇 개 샘플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건데 2를 보면은 How do I reject an incoming call on my 삼성 갤럭시 노트 3인데 2가 다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2에 대한 그런 샘플들이
그런 모바일 관련된 콜이나 뭐 리젝트, 인커밍 그런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엔드투엔드로 설정해 놓고 모델 보고 한번 풀어봐라고 시켰지만 결국에 NLP 테스트 때이기 때문에 이거 가를 때 보캐블러리의 디펜던트에서 그 스태틱스 디펜던트에서 가를 거잖아요. 이 모델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모바일에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를 더 이렇게 잡으려는 성향으로 얘가 학습이 됐구나를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쪽 홈 어플라이언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한 분야고 데이터도 적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이 거의 안 보이는구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게 네. 이미지 쪽에 강화시키려고 분석을 다 하고 나오고 텐션을 좀 더 주거나 하려고 그쪽으로 일부러 드라이브를 걸거나 가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내가 원하는 좀 분석의 용이함 이런 걸 위해서 일부러 좀 디스인테글먼트를 혹은 시멘틱 관점에서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연구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같은 거 엔드투엔드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이제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뒤에서 잠깐 넣어놓긴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앞선 연구들은 이 두 개를 짬뽕시켜서 결국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저희는 짬뽕시키지 말고 퀘스천 된 대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내고 얘는 따로 앤서는 앤서대로 인코딩을 하고 결국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 같은 것을 가리키면 좋겠다가 저희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인데 그러다 보면 현재는 뉴럴이 그런 성능이 좋잖아요. 익스프레시비티가 좋으니까 너무 잘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는 거가 좀 더 로버스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VA 같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사실 VA는 제너레이션에 많이 쓰이니까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야 될 텐데 변형을 해서 이 퀘스천 파트가 VA를 통해서 특정 디멘전으로 갈 때 좀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가게끔 하고 퀘스천 앤서도 그렇게 가게끔 해서 그 두 개가 그 포인트 와이즈로 딱 잡혔을 때 높은 성능이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에어리어로 잡히면 좀 더 로봇해지지 않을까라는 디렉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성능이 좀 모르겠는데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했다. 네. 어떤 역할을 했다요? 네. 그건 참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런 걸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이제 성능 위주로 임피리컬하게 성능 향상이 있다. 근데 성능 향상이 컨시스턴트하게 있다로 저희가 이제 유추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데이터셋 3개에서 LTC를 붙였을 때 컨시스턴트하게 보여줬으니까 성능 향상이 있긴 있는데 그게 왜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저희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저희 모티베이션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성능 향상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그 텍스트만 이해해서 딱 파악해낸 정보 외에 좀 더 하이 레벨에서 클러스터 정보를 더 유추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이 더 들어가가지고 성능 향상이 생겼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우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연구가 다른 도메인에서 그 음성 같은 경우는 네. 스타일 토큰이라고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를 썼는데 이제 거기도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제너레이션 된 아웃풋에 뭐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토픽을 다시 정보를 갖고 올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이제 레이턴트하게 4로 클래시피케이션 됐으면은 만들어진 앤서가 클래시파이어를 넣었을 때 다시 4가 나왔으면은 그럼 토픽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인테글먼트가 돼서 토픽이 모델링하는 정보랑 인코더가 모델링하는 정보는 따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네 그렇게 네, 뒤에 클래시파이어든 뭐든 하나 넣으면 인포관처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레이블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슈퍼바이즈드하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언슈퍼바이즈드하게 하는 디렉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VA를 자꾸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VA로 가면 좀 더 해석이 이거보단 더 용이해져서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 민베리언스가 특정 영역을 담당해준다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 좀 더 관찰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이라키컬 관련한 실험이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진한 색이 하이라키컬 적용한 거고 옅은 색이 적용하지 않은 거고 이건 넘버 오브 청크니까 뒤로 갈수록
이 저희가 타겟하는 센턴스가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데이터셋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센턴스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 저희가 잘라서 각각에 대해서 에큐리시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캐컬 모델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당연하겠지만 청크가 길이가 길어지면 디그라데이션 현상이 생기는데 하이캐컬을 이걸 좀 방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언리미티드하게 방지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10판 뒤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끊어서 플롯을 했는데 다른 이제 실험에서 다른 태스크, 다른 어플리케이션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도 더 넘어가면 17턴, 18턴까지 가면은 디그라데이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여기건 다 드린 것 같고, 페이퍼의 결론은 HRD 모듈이랑 LTC 모듈, 계속 이제 질문을 주셔서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방금 지금 QA 통해서 말씀드린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고, LTC 메소드에서 이게 피처적으로는 LTC 모델이 저희가, LTC 모델을 만약에 더 개선시킨다면, 다른 디렉션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LTC 모델이 결국에 이런 토픽을 잡아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픽이 한쪽으로 쏠리면 좋겠거든요. 특정을 클러스터링 할 때 토픽이 결국 웨이티드 썸 하는데, 웨이티드 썸 할 때 한쪽으로 쏠려서 확 이 토픽이야 라고 잡아주면 좋겠는데, 토픽이 이제 뭐 3개, 4개 늘어남에 따라 쏠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비슷하면서 약간 좀 더 높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뭐, 레귤러라이저를 잘 넣어서 한쪽으로 쏠리게 잡아줘도 되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예 이제 LTC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론으로 가서 토픽을 잘 잡아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그 포텐셜 어플리케에 대해서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랭킹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렐레번스 오브 넥스트 어처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우분투 데이터셋이 딱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컴피티션이 열렸어요. DSTC7에서 우분투 데이터랑 똑같은 아까 데이터셋 물어보셨는데 여기도 데이터셋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온고잉 컴피티션이라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건데 우분투 어터런스에서 넥스트 어터런스 맞추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컴피티션에서는 후보가 10개가 아니라 100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졌죠. 얘가 이제 데이터셋 릴리즈 해줬으니까 똑같은 데이터셋이라고 앞으로 이제 연구할 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가 100개고, 정답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온고잉 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해본 거고요. 그러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2년 정도 데이터를 웹에서 크롤링을 했고요. 한국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D사랑 N사에서 열심히 크롤링을 해서 모았고요. 모은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false 레이블이 필요하니까 false 레이블을 만들 때 저희가 저는 인컨시스턴트를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광고가 삽입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원치 않은 정보가 소비자를 화나게 하는 정보가 들어있을 때 그것이 본문과 컨시스턴시 하지 않고 헤드라인과 컨시스턴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보자라는 목적의 연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페이크 샘플을 만들 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패러그래프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를 뭐 가운데도 해보고 위에도 해보고 아래도 해보고 그다음 본문이나 유사도가 약간 높게도 해보고 유사도가 없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고요. 그다음 그 정성 분석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아까 전 논문에서 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디그라데이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 본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본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메소드는 SVM, XGB 얘네는 이제 기존 전통적인 머신러닝인데 성능이 사실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얘는 데이터가 엄청 크거든요. 얘는 밀리언 스케일보다 더 넘어서는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뉴럴넷이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요. 뉴럴넷 중에서도 RD 이건 리커런 RNN으로 인코딩한 거고 CD는 CNN으로 해본 거고 HR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HRE는 아까 HRD가 RNN으로 인코딩하고 또 인코딩한 거잖아요. 근데 HRE는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밑에는 에버리지 워드 인베딩으로 토큰의 워드 인베딩 값을 에버리지 쓴 거고요. 그걸 올려보내서 위에서는 RNN으로 인코딩한 거고 네 보시면은 어쨌든 HRD가 성능이 좋은데 17턴 넘어가고 나면 얘도 디그라데이션이 생기고 반대로 HRE는 더 심플 모델이지만 디그라데이션이 생기지 않는 걸 저희가 관찰을 해서 재미있는 관찰 결과였고요. 이게 워드 에버리징을 하니까 길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통계를 보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통계로 보는 거라서 좀 영향을 덜 받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신태틱 데이터니까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냐라는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분이 이거 물으셨어요. 니네 신태틱 데이터인데 진짜 동작해? 라고 물으셔서 그 실험을 했고요. 하기 위해서 앞에 거랑 관련이 없는 최근에 3달 3months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한번 봤어요. 저희가 앞에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가지고 최근 크롤링한 3달 데이터 20만 건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가 존재하는지 클래시파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리콜로 보시면 되고 얘는 액큐러시로 보시면 될 텐데 저희가 클래시파이를 하면 결국 저희 모델이 컴피턴트 스코어를 줄 거잖아요. 얘는 페이크야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스레스홀드잖아요. 그 중에 몇 스레스홀드 이상이 페이크다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프라이어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순으로 쭉 나열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건 중에 25건 상위 25개 컷으로 잘랐을 때는 액큐리시 컴피턴스 스코어가 이 메소드 쓸 때는 1.0이었어요. 그러니까 25개가 다 그런 인컨시스턴트한 문서였어요. 웹에 존재하는. 근데 리콜을 늘려서 저희가 뭐 250개까지 컷하고 본다 그러면 액큐리시가 좀 떨어지겠죠. 여기는 사실은 저희 모델이 틀린 것도 들어있으니까. 이때도 근데 거의 80 중반까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런 걸 걸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관한 예시를 저희가 좀 준비하려다가 급작스럽게 준비해봤는데 여기서 걸러낸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런 문서가 있어요. 헤드라인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뭐 괴롭힘 당했다 이런 건데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조그맣게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이 제가 어디 안 적어놨네요. 뭐 숫자로 보는 세상 이래요. 그래서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일 뭐 대입시에서 비중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밑에 어딘가에 직장인 직장인 따돌림 얘기도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 훅하는 그런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되게 많은 정보 중에 사실 가장 어찌 보면 사람들 훅할 수 있는 정보를 제목을 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요런 거를 이제 잡아내겠다. 이런 걸 잡아낸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랭킹에 관한 알고리즘이 여기도 구도가 똑같아서 헤드라인과 바디의 시뮬러티를 보니까 똑같이 적용이 잘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더 모델을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오픈된 페이크 챌린지 데이터셋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있나요? 페이크 뉴스 챌린지.org라는 그거는 저희가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저희 모델이 탑 성능 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챌린지가 데이터셋이 5만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문제는 5만을 만들 때 2,000개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다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스태티스틱을 보면 엄청, 그래서 사실 그 컴피티션도 XGB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뉴럴이 다 안 먹히고 그 커뮤니티도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서 왜 뉴럴이 안 될까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만들만 하네요. 갈 때는 2,000개를 뻥튀기를 했으니까 네. 사실 뉴럴이 맞을 수 없는 큰 양은 없고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서 페이크 뉴스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그 과기정통부에서 한 거. 거기 나가서는 저희가 대학부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거뒀어요. 이 모델로 나가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